눈을 떴을 때 심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인데 두근거림이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눈을 다시 감았어요. 조금만 더 하고 수백 번은 상상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엄마가 면사포 매만져주고 언니가 립스틱 번질까봐 조심하면서 눈물 훔치고 아빠가 팔레 밀어 버진 로드 같이 걷는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서도 오늘만큼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보 같은 기대를 끝내 못 버렸던 게 진짜 제 문제였죠. 핸드폰이 3번 진동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었어요. 공항 셀카. 여권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들. 엄마, 아빠, 언니, 사촌들.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온 얼굴이 전부 한 프레임에 있었어요. 저만 빠진 채로. 엄마 메시지가 왔어요. 가볍고 무심한 그 특유의 말투. 우리 도쿄 왔어, 얘야. 언니가 대학원 시작 전에 좀 쉬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 결혼식 잘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있지도 않은 가족 단톡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언니가 답장을 달았어요. 오래가지도 못할 거잖아. 저 기생충은 신랑도 자기 수준으로 보겠지. 공기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이건 그냥 결석이 아니었어요. 악의였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스스로 부정해왔던 것의 확인이었어요. 저는 늘 실수 같은 존재였어요. 예쁜 가족 사진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 언니 옆에 세우기 불편한 딸.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같이 있어줘요. 드레스가 침대 옆에 걸려 있었어요. 하얗고 단순하고 예뻤어요. 제가 혼자 골랐어요. 제 돈으로 샀어요. 누구도 같이 가주지 않았고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아침에 저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아직 메이크업도 안 한 얼굴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 집에서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었고 칭찬은 아주 가끔, 마치 배급처럼 나눠졌어요. 벽 너머로 새어나오던 엄마 목소리가 귓속에서 살아났어요. 언니는 기대된다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무도 기억 못한 생일들, 잘했다는 말 한 번 없었던 날들. 그 침묵이 없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있었는데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걸 너무 오래 참아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드레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슬픔이 아니라 화가 올라왔어요. 진짜 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딱 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안 온 거라면 그 자리는 처음부터 없어도 됐어요. 오늘 제단 앞에 서는 건 저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오직 저를 위한 날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끌어안고 살아온 이 아픔이 사실은 뿌리였구나. 무너질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게 바로 그거였구나. 상처가 약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웃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못할 한 가지를 할 거라고.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요. 잊어버리는 거요. 그 차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울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건 이제 끝이라고 소리 없이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헤어 디자이너 분이 딱 맞춰왔어요. 가방 가득 도구를 들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들러리는 어디 있어요?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나누기 시작하더니 아무 생각 없이 덧붙였어요. 어머님은 안 오세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살짝 웃었어요. 목 안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꾹 눌렀어요. 오늘은 저 혼자예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라는 말도 붙였어요. 그분이 거울 너머로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눈빛이 다 말해줬어요. 메이크업 뒤에 숨긴 게 뭔지 눈치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헤어를 손질받는 동안 손이 또 핸드폰으로 갔어요. 갤러리를 천천히 넘기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망설였어요. 근데 결국 눌렀어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제가 아직 나가지 않은 그 방에. 저를 향해 뭉치고 제 자리가 비어도 한 번 안 돌아봤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방이에요. 사진 속에는 저랑 백발이 성성한 남자 어른이 계셨어요. 눈으로 웃는 분이었고 저는 그분 옆에 어릴 때 아빠 무릎에 앉은 아이처럼 기대 있었어요. 캡션은 짧게만 썼어요. 오늘 저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어주실 분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박준혁 아저씨. 당신은 언제나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박준혁 아저씨는 어릴 때 단짝의 아버지셨어요. 우리 가족이 저를 비웃을 때 조용히 시간을 내어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울고 있으면 강하다고 했고 당연히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한 번도 저를 작게 보지 않으셨어요. 피가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바랐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딱 그분이었어요. 그 사진을 오래 품고만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언제 꺼내겠어요. 알림이 거의 바로 뜨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읽었어요. 언니도. 그리고 몇 초 만에 전화가 쏟아졌어요. 엄마한테서 먼저 왔어요. 안 받았어요. 평소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굴던 아빠한테서도 왔어요. 갑자기 딸이 생각났나 봐요.
역시 안 받았어요. 언니는 영상통화를 눌렀어요. 클릭 한 번으로 다 지울 수 있다는 것처럼. 다 끊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웃겼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그들이 바깥에 있었어요. 항상 저를 가장자리로 밀어내던 사람들이 이번엔 제가 닫은 돈 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식장 차가 도착했어요. 타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눈물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재단 한켠에 빈 의자가 늘어서 있어도 괜찮다는 것. 피보다 더 깊은 걸로 이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줄 테니까요. 웨딩홀 입구에 박준혁이 서 있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특유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 팔을 내밀었어요. 같이 들어가요 라고. 딱 그 한마디였는데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렸어요. 이게 내 자리구나 싶었어요. 가족이란 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이 문 앞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음악이 흘렀어요. 발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천천히 양쪽을 봤어요. 사진작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알아챘어요. 셔터 소리가 났어요. 거짓된 얼굴 하나 없이, 저를 작게 보던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온전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 걸음이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어요. 도쿄에서 엄마랑 언니가 비웃었던 것들이 오늘 몇 시간 안에 그냥 삼켜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잃은 건 여행 한 번이 아니니까요. 식은 맑게 흘러갔어요. 직접 고른 꽃들이 저녁빛 아래서 더 선명하게 빛났고 바이올린 소리가 웨딩홀 내부를 조용히 채웠어요. 재단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약혼자의 눈빛 안에는 집에서 한 번도 못 찾았던 것들이 전부 있었어요. 존중, 사랑,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다정함. 근데 그 아름다움 한가운데서도 귀에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빈 의자들이 내는 소리. 가족 이름이 적힌 자리들이 하나씩, 두 개씩 그냥 비어 있었어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물리적인 공백이 아니었어요. 기억이 무게로 변한 거였어요. 들러리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애예요. 그 집에서 제가 말없이 당했던 것들을 전부 알고 있는 친구. 그 눈빛이 말했어요. 나 알아. 괜찮아. 버텨. 말은 없었는데 다 들렸어요. 근데 머릿속은 자꾸 과거로 돌아갔어요. 9살 생일날로. 이웃집 어른이 건네준 작은 선물. 손바느질 인형 하나. 엄마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크게 웃었어요. 재활용 가게에서 주워온 것 같다고 일부러 다 들리게.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웃는 얼굴로 막았던 거예요. 그 기억이 다른 기억들을 줄줄이 끌고 왔어요. 언니가 해외 유학 승인 받던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고 사진 찍고
건배하던 그 분위기. 그 다음 해에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딱 하나였어요. 그래, 근데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침묵이 먼저였고 그 침묵을 깬 건 언니였어요. 한숨 쉬면서 누가 불쌍해서 좋다고 하겠냐고. 웃는 얼굴 뒤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눈이 재단 쪽으로 갔어요. 민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눈빛이 기억 속으로 가라앉으려던 저를 다시 잡아 올렸어요. 손을 꼭 쥐면서 낮게 말했어요. 혼자 온 게 아니야. 여기까지 혼자 온 적 한 번도 없었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전부였어요. 버진 로드가 그날은 이상하게 짧았어요. 걷는 게 아니라 지나온 것들 정부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재단 앞에서 박준혁 아저씨가 조용히 제 손을 넘겨줬어요. 형식대로였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귀에 대고 낮게 말했어요. 세상이 너한테 못했어. 근데 너는 세상한테 잘했어. 절대 잊지 마. 그 말이 머릿속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서약이 오가는 동안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오래도록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평온함이 그날은 낯설지 않았어요.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채웠을 때 해방 같았어요. 근데 웨딩홀을 막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하객 한 명의 핸드폰이 크게 울렸어요. 당황한 듯 화면을 뒤집었는데 그 사람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놀란 눈으로. 그리고 옆에 있던 혼주 측 분한테 뭔가를 속삭였어요. 몇 초도 안 됐는데 웨딩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알림 소리가 사방에서 동시에 터졌고 사람들 표정이 한꺼번에 굳어버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한 분이 핸드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언니 프로필이었어요. 방금 올라온 사진. 도쿄에서 진짜 소중한 가족들과 사랑을 축하한다는 문구랑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건배하는 사진. 세상에 보란 듯이 저는 오늘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언제나.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턱을 들었어요. 조용히 깨달았어요. 승리는 그쪽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도쿄에 있었고 저는 여기 있었어요. 무대 없이도 존재하는 사랑 옆에. 필요형 공간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다 잡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된 사람 곁에서 둘이서 정원에 달아놓은 조명들이 바람에 별처럼 흔들렸고 테이블마다 라벤더랑 금빛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꿈 같은 장면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엔 아직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잠깐 나무 옆에 혼자 앉았어요.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쪽이었어요. 찬바람이 목을 스치는데 그 오래된 감각이 또 왔어요. 사람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 근데
진짜 혼자는 아니었어요. 들러리들이 금방 저를 둘러쌌어요. 꼭 안아줬어요. 그 중에 하은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면서 낮게 말했어요. 여기 없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뭔가 잃었다고 생각하냐고. 자기 눈엔 다른 게 보인다고. 그러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너 자유로워졌잖아. 그 말이 심장에 꽂혔어요. 제가 스스로한테 아직 인정 못했던 말을 누군가 먼저 해줬어요. 뭔가가 조금 더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일어났어요. 걸음이 달랐어요. 건배를 기다리던 사람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호가 먼저 잔을 들었어요. 참석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저한테 넘겼어요. 저는 잔을 들었어요. 잔이 손 안에서 살짝 떨렸어요.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손가락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주변을 봤어요. 어릴 때 저는 대가족을 원했어요. 제가 뭔가 해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들, 넘어지면 달려와주는 사람들. 근데 살면서 알게 됐어요. 빈자리가 다 아픈 건 아니라는 거. 피를 나눴다고 다 사랑인 것도 아니라는 거. 잔을 들고 말했어요. 오늘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해방됐다는 증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제가 힘들 때 비웃었고 제 꿈을 작게 만들려 했고 저를 짐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멀리 있고 저는 여기서 평온해요. 진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곁에 있으니까요. 잔을 더 높이 들었어요. 이 건배는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 그리고 부서진 데까지 전부 안아준 이 사람. 여러분이 제 진짜 집이에요. 박수가 터졌어요. 축하 소리가 아니었어요. 온기였어요. 가슴 안으로 곧장 들어오는. 조금 뒤 정원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있는데 들러리 한 명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언니, 방금 뭔가 올라왔어. 확인해봐. 위가 살짝 뒤집히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도 핸드폰을 받았어요. 영상이었어요. 엄마랑 언니가 베란다에서 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걔 결혼했대. 신기하지 않냐고. 엄마가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에이, 울면서 돌아올 거야. 두고 봐. 남자 쪽도 다 안다고. 핸드폰을 닫았어요. 이번엔 안 아팠어요. 진짜로. 숨 한 번 쉬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선명해졌어요. 저 사람들의 잔인함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아픔이 아니라 마침표로. 앱을 열고 단톡방에 조용히 입력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울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왔고 다시는 안 돌아갈 거예요. 보내고 나서 알림을 껐어요. 그리고 3명 전부 차단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춘판으로 걸어갔어요. 발은 쑤셨는데 가슴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어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제 삶의 중심에 그냥 서 있는 느낌. 누군가의 눈치 속에서 배경처럼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직 빈 곳이 있다면 제가 직접 채워가면 됐어요. 그게 더는 무겁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집안 곳곳에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심을 담아 보내준 거 다 느껴졌어요. 저는 남은 축하 봉투들을 하나씩 열고 있었어요. 꾹꾹 눌러 쓴 카드 한 장, 정성스럽게 골라 넣은 사탕 하나. 그런 것들이 수십 년의 관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그 평화가 깨진 건 대문 소리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창문 열더니 미간을 찌푸리면서 배달인가 보다 했어요. 이유도 없이 위가 내려앉는 느낌이 왔어요. 그냥 택배겠지 싶으면서도 발이 멈칫했어요. 우체통 위에 두툼한 베이지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 특유의 그 과하게 예쁜 글씨체로. 손가락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금박 초대장이었어요. 여행 기념 축하 만찬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꼭 와요. 남편도 데려오고. 초대장 뒤에는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친척들이 도쿄타워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사랑의 축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건 초대가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제가 아직 허리를 굽힐 수 있냐고 묻는 거였어요. 예쁜 글씨체로 포장한 함정. 소파에 앉아 초대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울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제 방식으로 대답하고 싶었어요. 정원 한쪽에 작은 불을 피웠어요. 초대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불꽃이 금박 테두리부터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어요. 얇은 종이가 불꽃 속에서 천천히 뒤틀렸어요. 다 타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금박이 시커멓게 변하고 종이 가장자리가 제가 되어가는 그 순간. 그 사진을 엄마한테 보냈어요. 한 글자도 없이.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몇 초도 안 됐어요. 메시지가 터졌어요. 엄마가 먼저 했어요. 너 미쳤냐고. 그 다음 언니. 배은망덕하다고. 손가락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둘 다 차단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책감도 미련도. 그리움이라는 건 한때 뭔가가 진짜로 있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줬다고 믿었던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착각은 언젠가 조용히 죽어요. 그 자리에 진짜가 들어올 수 있게. 저녁에 남편이랑 밥을 먹었어요. 그가 저를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뭔가 달라 보인다고. 더 단단해 보인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단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말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다 안다는 것 같았어요. 밥 먹고 둘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방 공기는 차가웠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냥 받았어요. 아빠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왜 안 왔냐고, 왜 대답이 없냐고 했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대답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빠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끊었어요. 할 말을 다 한 사람이 먼저 전화를 끊어요. 정적이 돌아왔어요. 근데 공허하지 않았어요. 그건 해방이었어요. 그쪽에서 건배하고 행복한 척해도 이제 상관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의 인질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주는 정말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제 삶이 스스로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인정받으려고 뛰지 않아도 됐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딱 그때였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뭔가를 기다리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이렇게 편한 건지 그걸 처음 알았어요. 회사는 제가 억지로 끌지 않아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새 계약이 들어왔고 작은 사무실이 진짜 제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내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되찾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게 어떤 칭찬보다 더 벅찼어요. 가족 쪽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결국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저도 거기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졌어요. 그러다 결혼식 딱 한 달 뒤였어요. 지역 여성기업인 시상식 초대장이 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무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내 일을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트로피라고. 그 말이 며칠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힘 뺀 원피스에 낮은 굽신발, 머리는 그냥 내렸어요. 시민회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발이 멈췄어요.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언니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특유의 텅 빈 표정으로 서 있다가 제 눈과 마주치자마자 돌아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언니가 자기 이름으로 수상 후보 신청을 했다가 자격 박탈됐다고요. 없는 프로젝트 수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어딘가가 씁쓸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바로 말이 안 나왔어요. 관객을 한번 봤어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제 자리는 늘 길 바깥이라고 했고, 제가 하는 모든 건 작고 어리석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그 말을 믿었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순하게 굴면, 더 눈에 안 띄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잠깐 말을 끊었어요. 홀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 뒤에서 누군가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문제는 저 자신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던 빛이었어요. 그늘 속에서만 숨 쉬는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그 빛이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목이 꽉 막혀왔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상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이 짐이라고 느꼈던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은 짐이 아니에요. 뿌리예요. 씨앗이에요. 그걸 끝내보지 못한 건 그쪽의 손실이에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거의 슬로우 모션처럼요. 언니 옆을 지나쳤어요. 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다 읽혔어요.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자기 손으로 쓸 수 없다는 걸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출구 쪽에서 한 분이 조심스럽게 쪽지를 건넸어요. 박준혁 아저씨한테서 온 거였어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네가 활짝 피었다고, 멀리서 늘 아버지 마음으로 함께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를 쥐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을 그냥 잡고 있었어요. 접지도 못하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테이블에 초를 켜두고 매실 주스 2잔을 나란히 따라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이서 건배하자고 했어요. 앉았어요. 웃었어요. 잔을 들었어요. 자유를 위해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가장 조용한 복수는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진짜로 사랑받는 거요. 그리고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줘요. 그 한 줄이 저한테도, 그리고 지금 혼자 이 영상 보고 있는 누군가한테도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는 거 알아요?